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빅클럽들과 연결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 선수, 과연 1월 이적 시장에서의 행보 어떻게 될 것인지 마감을 앞둔 시점에 나온 최신 정보 그리고 최신 상황 지금부터 분석하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2022-2023 시즌 라리가 무대에서 공식적으로 5개의 공격 포인트 그리고 실질적으로 2골 4도움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면서 많은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오르는 과정 속에 특히 가나와의 경기 조규성 선수의 그 골을 어시스트했던 그 장면,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에 뛸 때마다 보여줬던 창조성과 치명성이 많은 유럽 팀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번 1월 이적 시장 확실하게 떠올랐던 관심팀은 바로 스페인을 대표하는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죠. 이강인 선수 역시 아틀레티코의 이적에 굉장히 강한 열망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고, 더불어 세계 최고의 리그로 꼽히고 현재 유럽 리그 랭킹 1위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고 제안까지 왔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마요르카 소식을 전문으로 다룬 기자들에 의하면 빅식스 팀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한준TV에서는 이 빅식스 팀, 저희가 확언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맨유의 상황,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적설 최신 보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강인 선수의 소식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소식을 전한 기자는 이탈리아 출신으로 최근 스페인 라리가 이적 시장에 전문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또 스페인 매체인 렐레보에서 활동 중인 마테오 모레토 기자입니다. 이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시메오네 감독이라든지 아르헨티나 계열의 정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에 관련해서는 일타 기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이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한국 시간으로 1월 29일 밤에 최신 보도를 내놨어요. 사실 1월 초에 이 기자가 이강인 선수가 1월 이적 시장 중에 떠날 가능성이 90%라고 좀 그냥 장담하는 보도를 내놨었는데, 지금 이제 1월에 떠날 가능성은 어려워진 것 같다, 그 10%의 나머지 확률에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트위터를 남겼냐면요, 급진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면 이강인은 6월까지 마요르카에 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많은 팬들이 이강인 선수가 빨리 좀 더 큰 팀에 가서 뛰는 모습 보고 싶고, 또 마요르카의 경기를 보시면서 답답해하고 또 이제 약간 좀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또 이강인 선수 본인도 공개적으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나 조금 이제 언해피를 띄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좀 기대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좀 어렵다. 이강인 선수도 공식적으로 이적을 요청했고 구단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마요르카가 워낙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그런 가운데 제안을 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여름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1700만 유로에 달하는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만큼 이강인 선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스페인 라리가 팀들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시즌 중에는 파이낸셜 페어플레이뿐만 아니라 라리가 내에 존재하는 자체 셀러리 캡 규정 때문에라도 여유 있게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결국엔 기존에 있는 선수가 나가야죠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영상에 저희가 사울 니게스 선수가 정리될 경우에 또 가속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작업이 또 현재 더디게 가고 있고, 또 이 작업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임대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또 크게 자금적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그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인 1700만 유로를 일시불로 지불하려면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바이아웃은 일시불로 지불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이적료일 경우에는 계약 기간에 따라서 회계장부상으로는 분할로 작성이 되는 데다가 분할 납부도 실제로 가능하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것이다. 아틀레티코가 이 정도 돈이 없다면 그 정도로 원하지 않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또 다른 잉글랜드 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이걸 트위터로만 올린 게 아니라 실제로 기사도 좀 장문으로 작성을 했어요. 기사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그 트위터의 내용인데요. 아틀레티코가 이강인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모든 진실을 소개한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소개합니다. 그 디테일한 전체 내용 살펴보면요, 우선 1월 6일에 본인이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도했던 이유는 선수와 클럽이 모든 면에서 결별로 향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인데요. 일단 이강인 선수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또 원하는 팀들의 관심도 명확했고, 또 구단의 수준이라든지 또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규모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성사가 되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강인 선수가 공식 요청도 했고 구단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마요르카는 결과적으로 어떤 제안도 듣지를 않았다. 테이블에라도 앉았다면 뭔가 실마리가 있었을 텐데 테이블에 앉지를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원했던 팀 중에 하나가 프리미어리그의 브라이튼이고, 하나는 또 다른 라리가 팀,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다고 했는데, 또 다른 라리가 팀으로는 레알 소시에다드가 거론되고 있고요.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브라이튼 외에 한 팀이 더 있다. 그 팀은
톱팀이다. 결국에는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의 중상위권 팀, 그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의 최상위권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마요르카의 답변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1월에는 그 어떤 팀으로든지 갈 수 없다. 어떤 특정 팀이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조건 문제를 떠나서 본인들이 협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안 된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바이아웃을 내든지 아니면 남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강인 영입을 위해 관심을 보인 팀들이 그럼 얼마 정도를 제안했느냐. 저희가 뭐 1200만 유로에 300만 유로 옵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테오 모레토 기자도 그 같은 액수를 언급을 했어요. 보너스가 포함된 총액 1500만 유로 조건이다. 거의 이제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이죠. 이강인 선수가 이런 바이아웃 조항을 갖고 있지만 또 이 금액이 조건과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또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은 3천만 유로다. 400억이 넘는다. 그래서 그 돈을 낼 수 있는 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지금 라리가의 중상위권 팀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빅6를 제외하면은 이런 큰 돈을 일시불로 지른 사례들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천만 유로까지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이라는 특성을 생각해도 상향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도 시즌 중 이적에 대해서는 조금 별도의 옵션이 존재하거나 또 마요르카가 이 바이아웃 발동에 대한 좀 이제 부정적인 의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바이아웃을 내더라도 조금 이제 편의를 봐주는 그 정도 금액을 충족할 경우에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아웃 조항을 지급할 경우에는 역시 그 금전 거래가 크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금 문제까지도 있는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했을 때는 실제로 이강인 선수를 바이아웃으로 영입하려는 팀은 2천만 유로 이상을 한 번에 써야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게 겨울 중 시즌 중에는 좀 이제 재정적으로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인 팀이었다라고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흥미로운 게 이 마테오 모레토 기자가 다른 팀들에 대한 소스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가장 정통한 소식이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이적서를 처음 제기했을 때부터 현 시점까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본인이 직접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와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언급한 것은 아마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협의에 조금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한 좀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팀들의 얘기들만 좀 꺼냈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강인이 1월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제 분명하다고 얘기한 것은 또 이 역시 구단 측에서 우리가 뭐 노력해봤는데 바이아웃 발동은 어려워. 그런데 마요르카 입장이 뭐 저러니까 1월 달에는 어려울 것 같아. 다만 지금 안 데려온다고 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시점 물론 왜냐하면 이 얘기가 앞으로는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 시점 기준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6월까지 관심을 이어갈 것이라는 것이다. 즉 올 시즌이 끝나고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 시점까지 여전히 관심이 있으니까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면은 다시 한번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다만 아틀레티코의 경기 성적과 재정적 상황을 시즌 후에 살펴봐야 하고 그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이제 누구를 영입하고 말고를 떠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다음 시즌에 어느 수준의 유럽 대항전에 나가느냐 뭐 지금 솔직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역시 유력한 후보이긴 하지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재정적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시메오네 감독이 떠나고 또 다른 감독이 누가 오느냐 지금 루이스 에니케 감독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실제로 에니케 감독이 올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대신에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와서 본인이 원하는 선수를 또 영입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구단 차원에서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더 진전시키지 않을 것이다. 1,500만 유로 총액 조건보다 상향된 오퍼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제 모레토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아틀레티코가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왔었다. 즉 아틀레티코의 관심이 최근에 촉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봤다는 겁니다. 즉 꾸준히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제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와서야 그 어느 때보다 영입에 가까이 온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오퍼까지 갔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액수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강인 선수 쪽으로 다가서고 있고 결국엔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틀레티코가 이강인 선수를 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이제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도 인내와 이해심이 앞으로 몇 달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코멘트가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을 2월부터는 들어볼 것이다.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지만 1월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면 여름에는 이제 내보내야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월부터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다양한 조건들을 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조건을 논의한다는 게 뭐냐면 꼭 바이아웃 조건이 아니어도 마요르카는 사실 선수 보강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적정한 금액과 또 그 금액 플러스 선수를 껴서 받는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간 1월 이적 시장 동안에 길었던 대화와 협상은 사실 조금 일방적이었다고 봐야 돼요. 마요르카는 보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대화는 이제 며칠 뒤면은 1월 이적 시장이 문이 닫히니까 끝나는 것이고 2월부터는 새로운 이제 판이 열린다. 이강인 선수 이적에 대해서 마요르카가 바이아웃만 고집하지 않을 것이고 아틀레티코 역시 조금 더 재정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변수가 있다면 역시 프리미어리그의 오퍼겠죠.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조금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마요르카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후아미 산체스 기자가 빅식스 팀이 이강인 선수를 원하고 있다. 브라이튼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마테오 모레토 기자의 정보와는 조금 달라요.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프리미어리그 팀은 브라이튼이라고만 꼬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빅식스 팀 그리고 브라이튼의 상황은 어떤가? 일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황적으로 왜 좀 가까운지 왜 관심을 가질 만한지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난 주말 FA컵 경기를 통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레딩과의 4라운드 경기에서 승리는 했는데 후반 한 10분 정도에 앤디 캐롤 선수의 거친 태클에 에릭센 선수가 이제 발목 부상을 심하게 당했어요. 이 부상으로 이탈한 에릭센 선수의 모습이 포착됐는데 목발을 짚고 경기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꽤 생각보다 길게 이탈할 수도 있다. 뭐 아주 심한 부상인지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바로 다음 경기에 뛸 수 있거나 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부상으로 보이거든요. 문제는 맨유의 미드필드 뎁스인데요. 현재 중앙 공격 미드필드로 뛸 수 있는 선수가 에릭센, 브루노 페르난데스, 도니 판더베이크, 프레드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레드도 공격적으로 쓰긴 어렵고 공격력이 있지만 중앙 미드필드에 가깝거든요. 이런 가운데 도니 판더베이크는 이미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고 에릭센까지도 만약에 부상이 장기화될 경우 공격력과 창의성과 킥 능력이 좋은 미드필드를 보강을 해야 돼요. 물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또 이 페르난데스가 만약에라도 부상을 당한다면 완전히 미드필드진이 붕괴되면서 2군에 있는 선수를 끌어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유가 4위권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고 조금만 더 이제 아스날이 미끌어준다면 우승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아스날이 최근에 중요했던 그 맞대결에서 승리를 하면서 더 치고 나가는 상황이 되긴 했지만 어찌됐건 맨유가 지금 카라바오컵 우승도 노리고 있고 FA컵도 우승이 가능하고 또 유로파 리그도 출전하고 있는 데다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순위 경쟁이 여전히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상 선수가 생겼을 때 대체하지 못한다면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드 보강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맨유가 현 시점에서 제안할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며칠의 시간이 남지 않은 가운데 또 아주 다른 팀의 핵심급 자원을 데려오는 건 쉽지가 않고 또 그럴 수 있는 자금도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서 관심 수준을 갖고 있던 이강인 선수에게 오퍼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일단 이강인 선수와 맨유의 연결고리는 꽤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에서 뛰고 있을 때 이적을 계속해서 원했었잖아요. 꾸준히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계속해서 강하게 링크가 떴던 팀이 아약스입니다. 발렌시아 소식에 대해서 정통한 수페르 데포르테는 이 보도를 지속적으로 내놓으면서 아약스가 강하게 원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아약스의 감독이 에릭 테나 감독이었어요. 에릭 테나 감독이 즉 이강인 선수를 알고 있고 이강인 선수를 아약스로 데려온 것들을 컨펌했던 감독이다. 다만 당시 아약스가 내걸었던 조건이 임대 후 영입 옵션 뭐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당시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임대 후 영입 조건으로 갈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고 임대 끝나면은 본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여러 가지 조건상 좋지 않았어요. 이강인 선수도 또 임대로는 가고 싶지 않다. 완전히로 가고 싶다 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또 아약스가 이강인 선수를 완전히 데려오기 위해 또 그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도 못했거든요.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테나 감독이 당시 이강인 선수를 알았고 파악했고 또 원했기 때문에 이런 딜이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된다면 맨유에 왔을 때도 현재 맨유가 글레이저 패밀리가 구단을 매각하기 위해 내놓다 보니까 1월 이적 시장에 과감한 투자라든지 원래 맨유 같은 맨유다운 영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다. 바이아웃 조항 1,700만 유로가 결국 작은 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맨유 정도의 규모에서는 그래도 뭐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니겠느냐. 물론 현재 맨유는 그 정도의 돈도 쓰지 않으려고 하지만 만약 에릭센의 부상이 꽤나 크다면 움직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또 하나의 이슈가 바로 이제 브라이튼이죠. 브라이튼도 한 1,500만 유로 정도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상을 올릴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뭐 브라이튼의 클럽 레코드를 보더라도 그 이상 큰 돈을 쓴 적이 없다. 적정하게 데려와서 더 비싸게 팔아왔던 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브라이튼에서 절대 대체 불가인 중앙 미드필더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계속해서 이적을 원하고 있고 또 아스날로 가고 싶다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널이 이제 6천만 파운드 오퍼를 했는데 첼시가 끼어들 수 있다라는 보도를 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최신판으로 했습니다. 카이세도를 절대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휴가를 보내겠다라고까지 브라이튼이 강경한 입장이지만
결국 이렇게 해놓고 더 큰 돈을 땡긴다면, 만약에 7천만 파운드 그 이상의 돈을 제시한다면 브라이튼도 지금 리그 순위가 6위지만 조금의 경기력 감소를 좀 감수하더라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긴 돈을 통해서 여러 선수를 또 영입하고 리빌딩을 할 수 있거든요. 아직 이적 시장의 데드라인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카이세도가 엄청난 돈으로 극적인 이적을 이룬다면 그 돈으로 이강인 선수 영입에 확실하게 바이아웃을 지를 수 있다.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카이세도 같은 경우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박스 투 박스로 많이 뛰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와 스타일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됐거나 공격 창의성의 커버가 필요하고 랄라나의 대체자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또 영입하고 또 다른 또 중앙 미드필더를 영입해서 2명을 데려오면서 스쿼드를 좀 넓히고 또 스쿼드를 강화할 수 있는 게 브라이튼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27천만 파운드가량의 돈이 들어올 경우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온다면 이적시장 마지막 날에도 이렇게 빅딜이 성사될 수 있는 게 또 겨울 이적시장의 특성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사실 이강인 선수가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마요르카 잔류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들 저희가 지켜보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에리센의 부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올 경우 또 이 역시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적시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또 이강인 선수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라리가의 상황들 한준TV에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 잔류할 경우에는 2월달 일정 빅클럽과의 경기들이 많이 이어집니다. 당장 오는 주말이죠. 2월 5일 일요일 밤 10시에 레알 마드리드와 빅매치가 있고요. 이어서 2월 12일 일요일 새벽 2시 30분에는 세비야 원정, 그리고 2월 19일에는 아직 경기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죠. 라리가의 특성상 중계 일정 때문에 아직 배분이 안 됐는데 비아레알과 홈 경기 있고 또 3월 달에는 레알 소시에다드와 경기, 쿠보와의 맞대결이 예상되는 경기도 있습니다. 이 일정표를 또 이강인 선수가 소화하게 될지 아니면 1월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극적인 이적이 이뤄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이강인 선수의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